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이번 주에만 30%가량 오르더니 결국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으로 복귀했습니다. 한동안 실적도 부진하고 주가도 부진하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빼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던 테슬라였는데 올해 막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결국 M7이 탑7의 순서대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세는 최소 올해까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테슬라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테슬라가 하는 전기차 사업 자체가 트럼프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폐지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테슬라는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의 유일한 전기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IRA가 폐지돼서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할수록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자연스럽게 공고해질 것이고요.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자율주행, 사이버캡, 로보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이런 거에 더 열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미 혼자서 전기차 캐즘을 넘어선 테슬라, 그 뒤에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캐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어버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규제를 걷어주는 것,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로 알려져 있는 솔라시티, 여기는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 가스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피해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라서 예전에 태양광이 사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면 말을 바꿀 수도 있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AI 때문에 전력을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기존의 석유, 가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석유나 가스를 쓰더라도 태양광을 서브 에너지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흥묘백묘 논리가 전통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AI에 도움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AI에서는 요새 오픈 AI, 엔스로픽 이 두 스타트업이 제일 잘하고 있고 구글이나 메타가 빅테크 중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는 머스크의 xAI라는 회사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머스크는 과거에 오픈 AI 창립 멤버였을 정도로 AI 업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대가인데요. 그래서 머스크의 xAI도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잖아요. 그런데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만은 동성애자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걸 대놓고 저격하진 않을 텐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만큼 샘 알트만이 백악관에 자주 들락날락거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틈을 타서 다른 AI 회사들, 특히 머스크의 xAI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으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직 정보가 별로 없긴 한데 뉴럴링크라고 뇌 속에 칩을 심는 인공지능 회사도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진짜 규제 철폐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각장애인이나 하반신 마비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이 뇌에 있는 뉴런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인간을 피실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규제가 아주 많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뉴럴링크의 첫 번째 인간 피실험자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런 쪽에서도 규제가 빠르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머스크한테 전화를 바꿔줘서 젤렌스키가 머스크한테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위성사업 스타링크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통신망이 파괴되어도 통신이 끊기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고 또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상황입니다. 푸틴이나 시진핑과의 관계도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세계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르는데요. 반면에 이 무력 전쟁이 끝나면 우주의 위성 통신망을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머스크의 스타링크. 머스크는 결국 우주를 위해서 트럼프를 밀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경제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969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이후 50년 가까이 우주 개척이 발전하지 않았다. 우리 미국이 다시 위대한 꿈에 도전할 때다 해서 2025년까지 달에 유인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했던 아폴로 프로젝트, 그 이후 대략 50년 만에 달의 여신인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여기에는 나사 외에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머스크는 지금도 테슬라 외에는 이 스페이스X에 가장 많은 공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머스크는 화성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열흘 뒤인 11월 18일 스페이스X는 화성에 가기 위해 개발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6차 시험 발사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 트럼프 당선인이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트럼프에게 풀 배팅을 했던 이유는 어쩌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위해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8년 전 함께 달에 가자고 약속했던 두 사람은 이제 달을 넘어 화성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머스크의 6가지 사업이 트럼프 2기에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인지 얘기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대놓고 머스크를 밀어주지는 못할 것이고 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독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설프게 밀어주다가는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면 이 소중한 4년의 골든타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